그러면 중요분의 차고인 경우, 중요분의 차고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뭐좀 봐봐요. 먼저 이제 우리가 차고가 보면 차고는 뭐가 있냐면요. 차고는 먼저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차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럼 차고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그래서 유효다 이 말이고요. 중요로 차고죠. 차고가 있으면 여기서 뭐다? 중대한 과실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뭐한다?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봐봐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되어 있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이것은 뭐는 있다? 경과실이요. 경과실은 있다 이 말이죠. 경과실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못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언제요? 차고임을 알면서 그것을 악용한 경우.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못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차고를 알고 악용을 하죠. 악용을 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악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악용을 하면은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중대한 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무슨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마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뭐란다?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에요.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 말이죠. 이건 누가 입증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입증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취소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죠. 못하면 유효다 무효다? 취소를 못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입증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차고가 있다 이 말. 차고가 있다.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다. 이거 누가 입증한다? 취소하려는 자. 이러면요 취소하려는 자가 누구죠? 취소하려는 자가 누구다? 표의자. 그래서 표의자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보면 되냐?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이고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가 아닌가 이것만 하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뭐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건 뭐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기 전에 차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고는 뭐다? 차고는 뭐가 차고이다? 차고는요 무슨 요건이 있다?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다?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고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고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하죠. 이게 차고죠. 그런데요 이 차고에서는 또 뭐가 있다? 동기의 차고, 법률의 차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표시상의 차고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차고 이런 것도 얘기하죠. 사실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표시상의 차고는 우리가 만약에 봐봐. 만약에요 내가 14시부터 16시까지 뭐죠? 강의한다. 뭐죠? 보강한다 해봐. 그러면 내가요 실장한테 14시부터 16시까지 강의할게 이렇게 했죠. 근데 실장이 와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왔더니 강의 왔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잘못 썼다 이 말이죠. 분명히요 강의가요 14시부터 16시까지 보강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와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요 뭐가 돼 있어요? 와서 자기는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2시부터 4시까지 말인데 자기는 4시 온 거예요. 오니까 사람들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요 인사하고 나가고 있어요. 강의를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4시부터가 아니고 2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무슨 말이죠? 쓰여 있는 것은 눈으로 잘못 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요 내용의 차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고다? 내용의 차고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거 주관적 요건이고 이건 뭔 요건이다? 객관적 요건이고요.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여기는 뭐다? 의사, 여기는 뭐다? 표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됐나요, 지금요?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두 개를 놔두고 두 가지가 뭐냐면 법률의 착오하고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이러면요, 법률의 착오하고 동기의 착오는 어떤 차이가 있죠?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땅을 샀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요, 땅이요,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을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착오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중요벌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동기의 착오요. 그러면 동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기.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둘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기는 뭐죠? 고속철이 생기는 줄 알고 땅을 샀더니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고속철이 생기는데 그건 동기죠. 알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다, 이 말이죠.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됐죠? 그런데 내가요,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고속철이 생긴다고 오는지 아닌지 이 갑이 어떻게 알겠어요? 땅 사러 왔다니까 땅 팔았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요, 고속철 안 생기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요, 동기의 착오가 뭐가 되지 않는다? 표시. 동기의 착오는 아무 말이 없죠? 객관적인 게 없죠? 그래서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죠? 동기가 뭐가 된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 착오가 돼.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착오가 돼. 그러면 이 동기가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유발. 동기가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그럼 어떻게 돼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그 말은 여기가 상대방이죠? 객관적이죠. 동기는 뭐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착오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될 때는 표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표시가 되지 않아도 된다. 또 한 가지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게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걸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 거기가 착오, 이런 봐봐. 우리가 착오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 착오 1번, 중요본의 착오는 표의자 입장에서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표의자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요, 법률 효과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법률 효과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이죠. 그 말은 착오의 문제지 불성립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적 불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무의식적 불합이란 말은 계약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죠. 착오의 문제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4번은요, 착오냐 아니냐는 언제를 기준한다? 의사표시죠. 우리가 하자 여부도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런 봐봐, 착오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착오하고 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착오는 처음부터 뭐다?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걸 착오라고 하죠. 알겠죠? 사기는 뭐죠? 사기는요, 의사와 표시가 뭐라고? 일치하고,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것을 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사기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모르고 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사기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첫 출발이 뭐예요? 첫 출발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일치하지 않아야 돼, 착오는. 그럼 봐봐요, 신원보증서류죠? 그것을 의사죠. 연대보증이죠? 표시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해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죠, 착오. 의사표시가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데, 왜요? 사인을 잘못했으니까. 손으로 잘못했죠. 아까 내가 잘못 쓰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사기가 되려면 첫 출발이 뭐가 돼야 돼?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지금 뭐예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말은 절대로 못 나와. 제3자의 사기, 제3자가 사기를 쳐서 내가 몰랐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제3자의 사기란 말은
제3자의 사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요.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상대방한테 뭘 한다?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봐봐요. 동기가 주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이죠. 합의는 무슨 요건이에요? 그것도 합의도 아니죠. 합의도 의사의 일치니까 주관적 요건이죠. 합의란 말은 의사의 일치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봐봐. 동기의 착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의사의 일치 그러면 또 의사의 일치 또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서 뭐가 필요해?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은 착오가 아니다. 뭐죠? 합의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2번은요,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이 상대방이죠. 기속 해제된 토지, 기속 해제가 뭐냐? 개인 토지다, 이 말이죠. 귀속 재산 그러면 국가 땅이다, 이 말이고요. 귀속 해제 그러면 개인 거죠.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됐죠.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그것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 중요분의 착오이죠. 그럼 중요분의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분의 착오요. 거기 보면 1번요. 1번에 보면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봐봐. 아까 우리 여기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봐봐. 중요분의 착오죠. 중요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착오가 아니면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착오라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 취소를 해. 있으면 원래는 취소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취소를 못하면 유효란 말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중요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더 설명한 것은 한 번 듣고 이러면 암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한다? 표의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취소하려는 자가. 여기 중대한 과실은요, 누가요? 상대방이. 취소를 하게 할 사람, 못하게 할 사람. 이 사람은 취소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취소를 못하게 하죠. 상식이잖아요. 이 사람은 중요분의 착오를 하면 이 사람은 취소할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취소를 못하게 해야죠.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 봐봐요. 1번. 건축사 자격 유무죠. 건축사 자격이 없는데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양도세죠. 양도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죠. 여러분, 양도세는 봐봐요. 양도세가 없는 줄 알고 계약했는데 양도세가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양도세가 나온 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미필적 장래,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여러분, 양도세는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양도세는 보통 계약을 할 때 나와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양도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착오는 장래 불확실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누구의 소개를 믿었다? 중개업자요. 이런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중개업자. 중개업자 말을 믿고 했는데 다른 점포 A 점포를요, 다른 점포로 오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중개업자 말 믿었으니까. 토지의 현황이 뭐죠? 농지가 1200인데 그걸 샀는데 알고 보니까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그럼 토지의 현황을 말한다? 성질이라고 그래. 성질. 성질이 지금 농지의 하천이에요? 하천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경계. 갑이요. 5번 갑이 채무자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을이 채무자예요. 자기는 갑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을이야.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난 이게 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요 뭐를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뭐죠? 보증을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이 말이죠. 6번은요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는 자가 누구다? 표의자가 입증한다. 다시요 1번부터요 건축사 자격이요, 양도소득세요,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고요, 토지의 현황과 경계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을이다. 그래서 뭐죠? 물상 보증인이죠. 그래서 자기는 갑인 줄 알았더니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샀더니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착오이다 이 말이죠. 4번 착오가 아닌 경우요, 착오가 아닌 거 1번요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다 0.211평이요. 2번요 시가 가격에 하는 착오요. 그런데 봐봐 1번하고 2번은 원래는 시가나 가격이나 면적은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착오가 돼. 이런 봐봐요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았어. 고려청자가 아닌 거 10만원, 고려청자는 1000만원. 그럼 뭐가 된다? 착오가 되죠.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죠? 그거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닌 경우. 여러분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 불이익, 그럼 손해가 있죠.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사기 강박하고 달라요. 사기나 강박은 손해가 있고 없고를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착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됐죠. 봐봐, 가압류가 있으면 나는 절대로 보증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증을 쓰고 보니까 그 집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가압류가 왜 있니? 그랬더니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무효면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굳이 거기다 하나 더 써요. 뭐라고 쓰냐면 준소비대차를 소비대차로 오인한 경우. 준소비대차인데 소비대차로 오인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봐봐, 준소비대차인데 소비대차 오인했다 이 말은 준소비대차가 뭐예요? 준소비대차가 뭐예요? 공사대금이 있는데 못 받았어. 그런데 너 이거 그냥 너 나한테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 써달라고. 그걸 준소비대차라고 그래. 차용증 써달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돈 받을 게 있어요.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달라고 그래요? 차용증 써달라고 하죠. 알겠죠? 그걸 빌려준 건 아니지만 빌려준 것과 동일하게. 알겠죠? 뭐라고 한다? 준소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다, 시가다,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것이 아니다, 가압류가 원인 무효이다. 우린 여러분요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타인 소유물 계약을 하죠. 그럼 여러분 타인 소유물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근데요 반드시 그 임대인의 소유여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남의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중대한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대한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과실은 뭐죠? 여러분 그냥 과실하고 중대한과실은 다르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 줄고요, 현저히 결한 것. 현저히 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요 담뱃불에요, 담뱃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휴지통에다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현저히 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대한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악용해서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하죠. 시험에 2번 나왔어. 2번 봐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서 취소권이 부정된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니은에요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동그라미 쉽게 알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든 너 혼자 왜 몰랐냐? 너는 일부러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똑같아요. 공장 건축의 가능성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것.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관할관청에 뭐 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이것도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공인중개사를 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그럼 봐봐, 공인중개사 줄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누구와 전문가예요? 중개업자가 전문가 아니에요. 중개하는데 중개업자도 통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중대한 과실은
공장 건축 가능성을 알아보지도 않았다. 관할관청에 쉽게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단과실이 없다고 하여 취소권을 인정한 경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면적이라든가 지분이 근소하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닌데 크면 착오이죠? 그럼 뭐죠? 하나가 뭐냐면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20에서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 10배 정도 되는 땅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이 말이죠. 그런 줄 알았으면 나는 샀다 안 샀다? 안 샀겠죠. 알겠죠? 착오로 소모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보면 기억 봐봐요.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중단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요. 계약 체결에서 현출됐단 말은 표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가 됐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니은요 고려청자가 아닌데 고려청자라고 알았어. 재밌는 말은 뭐냐면요, 두 번째 끝에요. 통상의 주의 의무를 줄고 봐. 현저하게 결여하였다. 거기까지 줄고 현저하게 결여하였다. 그걸 뭐란다? 중대한 과실이죠.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누가 증명해?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주장한다. 효력을 다투는 자 그러면 안 돼.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자, 효과죠. 효과에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임의규정이니까 중요하죠. 한번 나서 15회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이런요 착오는요 위법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착오는 위법이 아니니까 뭐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4번은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을 하는데 해지하게 되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전부를 반환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죠.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취소권 행사. 그러면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선인 경우 뭐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알겠죠? 그래서 현존 이익, 그러니까 해지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화해계약이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해요. 사기가 있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 원칙적으로 화해는 취소를 못해. 사기가 있으면 취소를 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 정도만. 그럼 봐봐요. 우리가 중단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여러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딱 보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봤으니까 뭘 보면 된다? 글로에서 보면 돼요. 끝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기강박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5회는 채권법을 좀 공부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어제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요 이게 뭐가요? 암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자료 있죠? 자료를 가지고요 채권법을 미리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요 다음 주부터는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와가지고요 일단 자료를 이걸요 빨리요 한두 번 정도 5월달 가면 또 2달 걸려야지 6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늦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고 시험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좀 빨리요 뭐가 중요하고 스킵 이러면 처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보면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이러면 항상 그냥 45점 언저리에 있어요. 그냥. 알겠죠? 자꾸 듣다 보면 50점. 50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50점 맞으면 잘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50점에서 55점에서 60점 넘기가 이러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했던 것들이 책 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암기가 돼야지 되지. 그게 안 되면 점수를 뛰어넘기 상당히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요. 자, 사기를 보세요. 우리가 보면 사기는 뭐죠? 사기는요 일단 사기는 의사표시가 뭐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뭐를 해야 돼? 일치하고요. 우리는요 착오에서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기는요 뭐만 있어도 돼요?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은 뭐라고 그래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요. 사기는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이루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없고요. 네 번째요. 사기는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취소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죄송해요. 취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다? 손해가 없어도 우리가 차고에서는 손해가 없으면 안 되죠. 손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기에서는요,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불문해.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불문한다고. 우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냐? 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는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되지.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과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다? 을이요, 갑을 사기를 쳐. 그러면 갑이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의사를 표시하게끔. 그러니까 기망하여 착각에 빠뜨리고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게끔. 그걸 몇 단의 고의라고 한다? 2단의 고의다. 이렇게. 반드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인데,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그건 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인되는 정도, 그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된다는 것은 용인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비난받을 것이 사기가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게 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이거예요. 어느 것이 사기고 어느 것이 사기 아닌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전체인 것을 한번 봤으니까 한번 보면 사기라고 되어 있죠? 사기는 뭐죠? 사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기인데, 단순한 부작이는 뭐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 뭐는 있으면 안 된다? 과실. 손해 발생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손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다? 차고이다. 차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것도 무방하다. 다른 말로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맨 끝에 착오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보면 5번은 기망에 해당하는 것, 6번은 기망이 아닌 거죠. 6번을 더 먼저 봐. 6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환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에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이 말이죠.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알겠죠? 그것은 뭐다? 불법적 간섭이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상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우리는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상가 분양 광고 나오죠? 그건 청약의 유인. 청약 유인 뭐죠? 한 번 와서 골라봐라 이 말이죠. 그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우리 보면 학원이라든가 선생님들 보면 과대 포장돼 있죠.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 선생 강의 잘한다는데 와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기이냐 아니냐? 그건 일률적으로 따질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인가 아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시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고, 기망성이 결여됐다? 비난받을 정도다. 그럼 뭐고? 사기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억. 변칙 세일이죠. 변칙 세일이요. 그 변칙 세일이 뭐죠? 50% 세일 그랬는데 50만 원이죠. 세일이 끝났으면 100으로 팔아야 되죠. 여전히 50으로 파는 거. 니은요,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비난. 아까 밑에는 뭐라고 했죠? 시인된다. 시인된다 말은 인정돼. 그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저 집 정말 맛있어. 가서 갔더니 맛집 치고 한번 가서 먹어봐. 간이 맞아 안 맞아? 간이 안 맞은 집이 맛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요. TV에서 우리 먼저 맛집에서 가죠. 그러면요, 이건 뭔가요? 하나가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잖아요. 그걸 맛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맛집 가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안 맛집 가야 돼. 알겠죠? 그런 거 하면 되면 또 맛있어 또. 그러니까 그거 똑같죠. 시인이냐 뭐죠? 용인이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번 보셔요. 보면 뭐가 나왔죠? 디귿.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우리가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으면 그건 사기가 돼요.
우리요, 남의 물건은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착오나 사기가 아니지만 반드시 남의 물건이면 나는 안 샀을 것이야. 타의 소유라면 나는 그걸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뭐다? 사기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사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암기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사기는 뭐다? 사기는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스테피드마들 좀.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암기된 거 있으면 적어도 3개에서 4개는 없어져요. 알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를 볼 때 사기는 뭐가 있지 않고 일반 아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럼 우리 보면 당황하면 멍한다 하잖아요. 멍한 것처럼 지문을 그냥 1번을 읽어야만이 무슨 말인지 알면 그 문제는 못 풀죠. 사기 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보면 5개를 딱 보면 눈에 딱 띄어야 돼. 안 읽어도. 왜요? 사기는 뭐라고 걔가 알고 있죠. 사기는 뭐다? 2단에 고의가 있어도 과실이 있으면 안 되고 주관적인 것도 가능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신의성실 원칙이고 뭐 사기에 해당하는 거 안 하는 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지문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읽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도 보면 답이 서 있던데요, 이런 말 하잖아요. 답이 손 들고 서 있다고 자기 고르라고. 그 말이 뭐죠? 그건 어느 정도 뭔가가 암기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울 때 이 정도 것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2번요, 강박이죠. 강박도 2단의 고의, 해약 고지예요. 근데 강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야 돼? 봐봐. 우리가 강박 뭐죠? 강박은 취소든지, 그 다음에 무효가 되든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지인이 있는이 되든지.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인이 있는은 의사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하죠. 무효는요, 박탈하고 무슨 말이 있다? 박탈. 다른 말로 뭐다? 극심 이렇게요. 박탈 극심 이렇게요. 취소는 뭐죠?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해. 공포심, 해악 고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을 해. 거기 한번 봐봐. 해악 고지하고 공포심 유발. 자, 기망행위죠. 아니 강박이죠. 2번 강박행위죠. 해악 고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하는 해악이 법 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로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뒤에 말이 중요해. 뒤에는 줄거놨죠. 그거 왜 줄거는지 아세요? 앞에가 지금 다 뭐라 나와서 해악 고지 돼 있죠. 그리고 뒤에가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읽어봐. 줄거진 거.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니까 뒤까지 어떻게 다 암기하냐고. 중요한 말은 뭐냐? 해악 고지란 말을 암기하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쁜 말 나오면 무조건 그건 강박이에요. 그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해악 고지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 고소고발. 그럼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죠. 그런데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뭐가 된다? 강박이 되는 것이고, 니은요, 강박이 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의 자가 뭐?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디귿은요,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해약 고지 없이 끝났잖아요. 해약 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해약 고지 없다잖아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아니죠. 뒤에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꼭 이 말로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각서의 서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뒤에까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어떻게 하냐고.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해약 고지라고. 해약 고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러면 제3자연 사경박이죠? 그러면 제3자연 사경박이 뭐예요? 그럼 뭐 보면 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제3자연 사경박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을을 사기를 치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이 치수하죠? 여기요? 을이 치수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기하겠는데 A가 사기를 친 거예요. A가 제3자가 사기 치니까 을이 사기 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이 사기 친 거 아니니까. 을이 사기 쳐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기하를 했는데요, A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쳤는데 을이요, A가 갑을 사기 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사기 쳐서 결국 을이 사기 친 거랑 똑같죠. 그냥 그때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해석 또 해야지. 반대 해석.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반대라면은 취소를 못한다며. 그럼 이 사람 뭐다? 선이다 악이다? 선이고, 과실이다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소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대리는 봐봐. 대리에서 보면 더 간단하죠. 대리는 이게 갑이 본인이죠.
본인이죠. 본인이고 병이요 상대방이죠. 을이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대리인. 그럼 봐봐요. 을하고 병하고요. 을하고 병인데 을이 병이요. 을을 병이요. 사기를 쳤어요. 근데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잖아요.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죠. 결국 누가 사기친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사기친 거가 똑같죠. 그럼 상대방은 본인한테 무조건 취소해. 원래 취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알았거나 제3자가 사기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죠. 근데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아. 그럼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서 사기친 거 똑같아. 여기서 사기친 거 똑같아. 그럼 무조건 취소해. 무조건 취소해. 알겠죠?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똑같으니까 본인 사기친 거 똑같으니까 바로 취소한다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이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아시겠죠? 자,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죠. 1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뭐 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오죠?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 이렇게요. 2번요. 단순한 피용자. 피용자는 제3자고요. 제3자가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상대방이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여기요. 선이 무과실.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자.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구다? 대리인이죠.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대리인의 사기죠. 여러분 대리인의 사기가 있으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상대방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다. 여러분 봐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봐봐. 제3자가 사기를 칠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단 말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인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할 사람이 없죠. 그럼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취소하죠. 알았죠?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요. 4번에 2번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똑같아. 그 다음에 3번요. 3번 한번 보시고 4번 봐봐요. 4번은 여러분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4번은 뭐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사기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봐봐요. 여기 봐봐. 사기가 있죠? 사기는 그 자체가 뭐다? 위법이죠? 위법하니까 뭐 하지 않고도 취소하지 않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그럼 봐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우리 아까 차고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차고 못한다고 그랬죠? 사기는 봐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사기는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사기는요. 취소하고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경합한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뭘 한다? 경합한다.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중요하죠. 취소하고서 할 수도 있고 맨 끝에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 맨 끝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잠깐만 더 해. 도달주의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도달주의는 뭐죠? 도달주의는 이렇게 하죠. 편지를 이렇게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뭐 하죠? 붙이고 편지를 뭐 한다? 받고 편지를 뭐 한다? 읽고 편지를 쓰는 것을 뭐 한다? 표백주의라고 하고요. 그 노트에 다 있어. 붙이는 것을 뭐 한다?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받는 것을 뭐 한다? 도달주의고 읽는 것을 요지주의죠. 그러니까 알아버리면 안 돼. 알기 전까지를 도달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도달이라는 것은 도달은 통지의 내용이죠. 통지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상. 이런 봐봐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알아버리면 안 돼. 알 필요가 없어. 알면 요지주가 돼.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은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내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반드시 잡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지금 학원에 오셨잖아요. 지금 집에 안 갔잖아요. 편지 왔는지 안 알아 몰라? 모르죠. 가족이 받았어. 그래도 도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도달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어느 것이 도달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이건 단순하게 또 암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예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도달의 원칙. 그럼 봐봐요. 발신주의를 뭐라 한다고? 예외다. 뭐가 예외? 도달주의 예외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에 나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거. 그게 무슨 말이요? 발신주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니까 도달주의를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발신주의가 몇 개 있어? 6개가 있어. 알겠죠? 그 몇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격지자가 있고요. 격지자, 이거 뭐가 있죠? 대화자가 이렇게 있죠. 대화자요. 격지자가 대화자. 그럼 격지자가 뭐가 있죠? 격지자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잖아요. 대화자는요,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승낙이 이렇게 있잖아요.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청약과 승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대화자는요,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발신주의 이렇게. 여기는요, 여기는 무슨 주의다? 격지자. 이것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승낙은 발신주의가 돼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발신주의고, 이 두 가지는 뭐다? 도달주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한번 봐요. 여러분, 특히 일반 도달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도달이라고 그래. 2번,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이 말, 생긴다.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3번은요, 도달 후 이행 착수 전에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도달 후 이행 착수 전에 처리할 수 없죠. 옆에 그래서 도달 전까지만 철회 가능. 도달 전까지만 철회 가능해. 도달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 도달하면 처리를 못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달로 인정되는 거, 연착이다. 연착이 뭐죠? 늦게 하고, 불착은요, 하늘로 솟았죠. 여러분요, 비 오는 날 우체부 더워요. 사람인데요, 그걸 두고 비 오는 날 산골 가려고 해봐. 가요? 살짝 집어넣죠. 알겠죠? 그것을 불착이라고 하죠. 그것은 누구의 불이익이다? 표의자의 불이익이다. 자, 그러면 도달로 인정되는 것. 도달로 인정되는 것, 가족이 받아도 되고요. 등기나 내용증명 돼요.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요, 신원이 줄고 봐.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송달. 만약에 갑한테 편지를 가져갔는데요, 갑이 없고 갑이 을하고 동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을의 사무실에 가면 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갔더니 을은 없고 갑은 없고 을의 직원들만 있는 거예요. 혹시 갑 아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편지를 우체부가 누구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준지를 못 놓은 거예요.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준 거예요.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통 우편, 일반적인 우편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매그랜드에다 책 두 권 쓰는 거 아침에 보냈거든요. 뭘로 보냈냐면 킥으로 보냈거든요. 킥으로 보냈는데, 여기 와서 우편함으로 보내겠다 했더니 내일 도착하면 너무 늦으니까 자기네들이 비용 부담할 테니까 그냥 킥으로 가져갈 때 그냥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분명히 아저씨가요, 9시 반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킥으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아까요, 둘째 시간 끝나고요, 문자했더니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퀵을 타고 가는 건지 전동 휠을 타고 가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아직도 안 갔대요. 2시간이나 넘었는데. 그랬더니요, 끝나고 지금 갔더니요, 문자 와 있더라고요. 이제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내가 봤을 때 퀵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보통 우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은 도달로 보내지 않는데요. 디귿 봐봐. 등기는 도달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전입신고만 돼 있고, 전입신고,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입신고만 돼 있고 거주를 안 해. 그러면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9번은요, 도달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이걸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상대방 촉구가 뭐냐? 최고예요. 촉구가 최고. 최고가 말이 어렵다 해서 촉구로 바꿨어요. 더 어려워. 알겠죠? 그래서요,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무건대리 상대방이 최고죠. 본인의 확답. 다 비슷하죠? 이 두 개는 발신이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격지자 봐봐. 여기 봐봐. 봐봐. 대화자는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죠? 도달이죠. 대화자는, 격지자는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죠? 발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격지자 그래야지 대화자 그러면 큰일 나. 청약에 대한 승낙. 알겠죠? 시험에 답으로 할 가능성이 가장 많죠. 발신이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뭐 사원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에 도달 전에 무슨 통지하죠?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서 지연의 통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하고 비슷비슷한 것은 뭐냐면 기억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촉구, 무권들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 그 다음에 격지자, 대화자가 아니죠. 사원총의 소입 통지, 우리가 지연의 통지 이런 것이 있는데 4번 디귿 봐봐. 디귿은요 채무, 인수,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이라는 건 뭐냐? 채무자가 을인데 병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싶어. 그러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채권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거절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정답으로 나오기는 약간 힘들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기역, 니은, 니을, 기역, 니은, 니을, 비읍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봐봐요. 내 말은 봐봐. 이런 것들 빼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이건 빼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무슨 주의라는 거요? 도달주의. 그럼 이건 봐봐.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했어.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최고했어. 확답이 없어. 도달이다 발신이다.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근데 아무 말이 없어. 확답이 없어. 도달이다 발송이다. 아니 이거 빼고 다 뭐라고 했어 내가? 도달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빼고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의 여부. 수익의 의사표시 할래 말래. 수익 할래 말래. 수익 할래 말래 물어봤어. 최고했어. 거기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지 뭐야. 우리 이게 기출문제 나온 거잖아요.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 그럼 뭐 말을 했냐 안 했냐? 도달이다 발송이다. 도달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거 빼고 해제 의사표시 뭐다? 도달이다. 이거 빼고.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와요?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가 발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빼고 답이라니까요.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뭐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라는 건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격자 간의 승낙은 뭐다? 발송. 알겠죠? 지연의 통지를 바라지 않으면 발송. 그건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뭐죠? 사원총의 소집 통지. 알겠죠? 그건 발송이죠.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돼. 그 다음에 채무 인수. 알겠죠? 그래서 채무 인수하고 사원총의 소입 통지. 이것만 잘 알면 되겠죠.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지연의 통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하나 있는데 격지자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 대화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 통지.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채무 인수. 이 정도 말하면 돼. 말을 뒤에 다 몰라도 돼. 알죠?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온다? A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답. 이렇게 나와. 소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 이런 식으로. 최고권, 해제권 행사.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이렇게.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아니요. 도달주의. 우리 기출문제 보란 말이죠. 거기 나왔다니까요. 아시겠죠? 도달주의 이렇게. 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은요.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줄고요. 수령 무능력자죠. 대항할 수 없다. 3번이 중요하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공시송 대리죠. 과실 없이가 중요하다. 과실 없이, 잘못 없이. 2번요. 외국에서 몇 개월? 2개월. 이번요. 우리나라는 몇 주일? 2주일.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시송 대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과실 없이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편지를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그게 빠져있지? 그냥 그게 지금 있어요?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왜 그게 없지?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써봐.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이 말이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페이지가 32페이지밖에 안 돼요. 32. 알겠죠? 여기 민법 총칙 32에서요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32에서 1문제니까 3페이지에다 한 문제, 그러니까 한 장 반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7월부터 하는데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암기. 알겠죠? 그냥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암기라는 거 암기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처음 초기할 때는 뭘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지금도 이해하려고 두면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지금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봐봤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요. 암기가 되어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요, 다음 주에 첫 공부 한 번 더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첫 공부 한 번 더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잠깐 여기까지 오늘 일단 강의하고요.